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나 김주희입니다. 드디어 레나의 디어 다이어리 2편으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제 진짜 봄이 오려나 봐요. 날씨가 포근포근 따뜻따뜻한 게 기분이 상당히 좋아지는 요즘인데 봄이 오는 건 행복하지만 불청객이 하나 있네요. 날이 따뜻해지면 따뜻해질수록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마스크를 쓰고도 미세먼지에 취약한 저는 목 상태가 그다지 좋지 못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는 동안 좋은 목소리로 함께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죄송해집니다. 어쨌든 목 관리 잘해서 앞으로 좋은 영상 많이 만들도록 노력할 테니까 오늘은 살짝 이해하고 넘어가 주세요. 오늘은 저의 영상의 제목인 디어 다이어리에 맞는 일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일기를 쓰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우리들의 일기는 스스로 써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쓰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의 첫 일기는 초등학교 때였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초등학교 때는 거의 매일같이 일기가 숙제였어요. 그래서 숙제로 일기를 쓰고 담임 선생님이 검사를 하고 코멘트를 달아주셨거든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다른 일기들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일기가 하나 있어요. 때는 제 나이 9살 때였어요. 완전 무더위 한여름이었고 엄청 덥고 그랬는데 하필 그때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열이 났었어요. 선풍기를 틀어놔도 체감으로 느껴지는 열기는 쉽게 가라앉질 않아서 늦은 밤이 될 때까지 그 열기로 정말 괴로웠는데 그런 저를 보고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파하시면서 밤새 찬물로 적신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시고 큰 부채를 들고 부채질을 해주시고 어떻게든 열이 내려가게 하려고 엄청 애를 쓰셨어요. 약을 먹었는데도 열이 잘 내려가지 않아서 걱정이 많으셨죠. 근데 말이 밤새이지 솔직히 한 10분만 부채질해도 우리 팔 아프잖아요. 근데 그 몇 시간의 힘든 내색 없이 계속 부채질 하시고 수건 갈아주시고 그런 엄마를 생각하니까 어린 마음에도 너무 힘드실 것 같고 정말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를 좀 쉬게 해드리고 싶은데 왜 나는 열이 안 내릴까 막 이런 마음이 컸어요. 근데 열이 높으면 정말 힘들어서 말하기 힘든 거 아시죠, 여러분? 엄마 힘드시니까 이제 제가 부채질 할게요. 잠깐이라도 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엄마 손에서 그냥 부채를 가져와서 내가 할게. 왜냐면 몸이 너무 아프니까 엄마 들으시기엔 제가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였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어쨌든 엄마 내가 할게 하고 제가 부채질을 했어요. 근데 뭐 제가 부채질을 해봤자 몸이 안 좋은데 뭐 얼마나 했겠어요. 그래서 결국 엄마는 그날 아픈 저 때문에 밤을 새셔야 했습니다. 어쨌든 엄마의 정성 때문에 열은 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었고 컨디션이 괜찮아진 저는 어쨌든 숙제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일기 적기 시작했어요. 적어 내려가다 보니까 결국 일기장 한 페이지를 다 채우고도 더 할 말이 많았지만 너무 또 길게 쓸 수가 없어서 적당히 쓰고 일기를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학교에 가서 그날도 어김없이 선생님께 검사를 받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코멘트도 달아주셨어요. 항상 코멘트는 빨간 색연필 그거 아시죠? 채점할 때 쓰는 색연필 그 색연필로 선생님의 감상평을 남겨주셨는데 저는 그 코멘트를 지금도 확실히 기억해요.
뭐라고 적어주셨냐면, 주희야, 아파서 힘든 건 알겠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렴. 뚜둥. 내가 일기에 담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그리고 엄마에 대한 수고스러움, 이런 것들이 좀 덜어드리고자 했던 건데, 선생님의 코멘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그 빨간 글씨들은 어린 저한테는 참 상처가 됐어요. 왠지 아프다는 이유로 엄마의 정성과 마음을 몰라주는 나쁜 딸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그 뒤로 초등학교 때까지 적던 일기들은 솔직하게 마음을 적어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날에 있었던 걸 간단하게 적어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의 일기는 숙제였을 뿐, 아무리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과 의도는 나밖에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숙제로 마음 없이 적기 시작한 일기는 초등학교 이후로 적지 않게 되었는데, 그 다음 일기는 중2 때였던 것 같아요. 저는 여자 중학교를 나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조금 유치하기는 한데, 그 당시에는 교환일기라는 게 유행이었어요. 편지를 주고받는 것처럼 일기장 하나를 서로 한 번씩 교환해서 쓰고 읽고 하는 거였었는데, 아무래도 사춘기고 어릴 때이기도 하니까 교환일기는 여중생들에게는 진정한 우정의 증표였고, 그래서 저도 친구와 교환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 교환일기라는 게 둘이서만 공유하는 일상이나 속마음을 적어내려가는 게 아니라 예쁘게 꾸미면서 알록달록 꾸미면서 적어내려가는 게 우정의 깊이를 이야기를 해주는 게 되어버리고, 우정을 위한 교환일기이기도 했지만 이것도 참 얄팍한 게, 싸우거나 혹은 한 사람이 귀찮아지면 늦어지기도 하고 우리 이제 그만 쓰자 라는 이야기가 없어도 멈추게 되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유행이었기 때문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기도 하고. 확실히 일기의 주체가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기는 온전히 솔직해질 수 없다라는 걸 느낀 이후로는 일기를 다시 쓰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일기를 다시 찾게 된 건 제가 방송 일을 시작하면서부터였는데요. 사실 저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아니지만 방송일이라는 게 보여지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1분 1초 순간의 찰나에 보여지는 표정이나 말투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기도 하고 구설에 오르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웃는 얼굴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근데 저도 사람인데 365일 마냥 좋을 순 없잖아요. 힘들고 아픈 일이 생기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풀고 조언도 구하고 털어내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부모님께는 항상 걱정하실까봐 아우 딸 진짜 잘 나가 잘 되고 있어 라고 착한 거짓말을 해야 했고, 친구들은 같은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공감이 쉽지는 않을 거고, TV에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때 주변 지인이란 사람들은 내가 연예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레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장사를 하거나 뭔가를 부탁하거나
어떻게든 저를 꿰어내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분들이 몇몇 생기면서부터는 정말 오랜만에 반갑다며 연락이 오면 지레 먼저 겁을 먹고 그들의 연락이 더 이상 반갑지 않은 상황까지 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말할 사람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SNS에 모든 걸 다 털어놓을 수는 없어도 순간순간 느끼는 감정들을 짤막하게 올리기를 몇 해 했더니 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어떤 분이 제 지인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레나 우울증 심한 거 아니야? 정신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그리고 지인에게도 그리고 SNS에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게 된 후 정말 오랜만에 일기를 찾게 되었어요. 근데 참 우습게도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했었던 일기도 저의 힘듦이나 아픔을 온전히 다 치유시켜 주지는 못하더라고요. 지난 일기를 한 장 한 장,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갈수록 그때 아파하는 내 모습이 더 생각이 나고 온통 눈물 흘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일기로 확인을 하게 되니까 어느새 일기가 아픔 기록장이 되어버린 느낌이라 쓰기를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일기를 계속 썼을까요? 멈췄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 계속. 이러면 답답해 하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저는 아픈 일을 적기도 했지만 아픈 일보다 하루 중 정말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까 기분이 좋았었던 거, 생각지도 못하게 찾아온 행운?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즐거운 이벤트를 상상해 보기도 하고 또 계획해 보기도 하는 등 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기분 좋게 하는 일 5가지를 필수로 일기에 적기로 했어요. 뭐 예를 들어 오늘 스케줄에 가야 되는데 지각할 뻔했으나 교통운이 너무 좋아서 지각하지 않았다. 오늘 만난 꼬맹이가 나를 보고 우와 예쁜 누나다 라고 해줬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말 사소한 거. 길을 가다가 우연히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음악이 흘러나왔고 잠깐 들었는데 행복하더라. 뭐 이런 것들. 정말 사소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필수로 5가지를 적기를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니까 온통 눈물만 가득했던 일기장에도 웃음도 있고 행복해하는 나도 있더라고요. 그게 쌓이고 쌓이니까 제 하루에 삶에 아픈 일만 있던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기분 좋은 일도 그리고 아픈 일도 주변 사람들과 나누기 주저하게 됐던 것들도 조금씩 나누게 되고 이제는 일기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와, 참 다행이죠.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굉장히 좀 창피하고 부끄럽긴 한데 실제 제가 겪었던 그리고 겪어 나가고 있는 일입니다.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일기를 쓰고 일기를 찾는 사람들은 마음이 아픈, 많이 힘겨운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일기는 안녕하신가요? 지금 여러분들의 일기에도 제가 겪었던 것처럼 아파하고 있는 내 자신이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렇다면 저처럼 크든 작든 일상의 작은 행복과 기쁨, 기분 좋음을 조금씩 적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레나의 디어 다이어리를 통해서 저와 함께 나누셔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로 오늘 여러분 하루에 기분 좋은 일이 뭐가 있었는지 아주 사소한 것도 좋으니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나눠요. 제가 지금은 뭐 유명하지 않으니까 뭐 댓글이 많이 달리는 건 아니니까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다 댓글 달아드릴게요. 아셨죠? 꼭 달아주세요. 오늘 하루에 행복했었던 일과 기대하고 있을게요. 오늘 하루도 힘들고 치열하게 보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잠시였지만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보낸 시간이 작은 휴식이 되셨길 바라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를 들고 3편으로 찾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건강히 행복하게 지내고 계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레나의 디어 다이어리에서는 여러분들께 무언가 하나씩을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 작은 추천이 여러분들께 작은 행복 그리고 미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레나 디어 다이어리의 추천곡 김보경의 혼자라고 생각 말기입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레나였어요. 고맙습니다.